김민재 선수와 나폴리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2022-2023 시즌 세리에 A 21라운드 스페치아전도 나폴리가 대승 거뒀고 무실점 경기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활약, 미쳐버린 4연속 리커버리,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의 평가가 김민재의 피지컬은 초능력 수준이다, 이런 평가까지 했거든요. 대체 어떤 경기를 펼쳤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스페치아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경기 김민재 선수 수비할 일 별로 없었고요. 예. 도리어 공격적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예. 뭐 현지 언론에서는 그래도 김민재 선수 수비력을 좀 항상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경기 결과가 3대 0입니다. 물론 이제 골이 막판에 많이 나오긴 했어서 그렇죠. 아주 뭐 손쉽게 뭐 그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일단은 경기 포진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이 경기에서 나폴리와 언제나처럼 이제 4-3-3 그것도 베스트 11은 나왔어요. 최근에 폼 좋은 이제 로사노가 선발로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건 뭐 전체적으로 요즘은 그가 한동안은 로사노와 폴리타노를 조금 로테이션을 돌리고 후이와 올리베라를 로테이션 돌렸잖아요. 하지만은 최근에 후이하고 로사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마저도 이제 로테이션을 안 돌리고 있는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코파 이탈리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조금 일정상 여유가 생긴 네. 부분들도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그냥 뭐 그 주중 경기가 없으면 풀주전으로 경기를 좀 치르는 상황이 되고 네. 있는데요. 일단 경기 초반부터 김민재 선수 역시 후방에서 워낙에 상대 공격이 좀 이제 미약하다 보니까 기천 패스도 많이 뿌려주고 빌드업의 중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스페치아가 일단 전반전에 공격을 안 했어요. 예. 공격하기를 포기했다에 더 가까웠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김민재 선수가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패스를 뿌리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8분경에 장기인 이제 전환, 그 방향 전환하는 롱 패스를 보내준 거였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바로 미친 리커버리가 이후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실수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예. 패스 미스였어요. 예. 예. 앞에 있는 브라비아한테 패스를 주는 실수를 했어가지고 예. 그래서 뺏겼는데 바로 이제 빠르게 뛰어가가지고 브라비아한테 가로채기를 성공을 시켰는데 이 가로챈 게 뒤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아미안이 패스를 넘기려고 했는데 또 김민재 선수가 점프해가지고 헤딩으로 다시 걷어냈고 또 그걸 뺏겼어요. 예, 아니 이제 뭐 이건 뺏겼다라기보다는 예, 뭐 상대가 그냥 걷어낸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상대 미드필더인 에스포시토가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방향이 아닌데 빠르게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끊어내면서 여기서 단순히 끊어낸 게 아니고 바로 후이한테 패스를 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후이가 터치가 길어가지고 가로채기를 당한 거예요. 가로채기를 당한 상태에서 이제 브라비아가 아미안한테 공간 패스를 찔러주면서 좋은 패스를 찔러줬는데 이걸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가가지고 먼저 자리를 잡아가지고 등을 지면서 막으면서 이제 골라인 아웃을 시켜버린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경기 평점이라든지 현재 평가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김민재가 그 피지컬이 초능력 수준 아니냐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따라가고 이거 초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저희가 사전까지 찾아봐서 봤는데 초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김민재 선수의 4연속 미친 리커버리가 여기서 나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패스 실수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일부러 뭔가 이제 내가 좀 너무 경기가 쉬우니까 저보고 한번 연습 좀 해야지, 챔스 데뷔 좀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35분에 또 좋은 패스 하는데 이번에는 과감한 패스를 시도했는데 또 끊겼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후이한테 장거리 스루 패스를 찔렀는데요. 이건 이제 수비가 상당히 잘한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장거리 스루 패스를 찔러줬는데 그랬는데 이제 상대 수비가 가로채가지고 앞에서 후이 앞에서 이제 가로채가지고 그래서 볼을 끌고 올라와가지고 아미안이 이것도 아미안이 가로챈 거였거든요. 쭉 끌고 와가지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이제 패스를 주는데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방향이 조금 이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기 오버래핑에 들어오는 상대 선수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또 전환해가지고 이 패스를 끊어낸 거였거든요. 역시 이것도 역시 괴물 같은 운동 능력, 그리고 예측 능력, 판단 능력, 이게 김민재 선수가 지금 유럽에서 최고의 수비수로 뽑히는 이유고, 저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 수비수 혹은 아시아 센터백이 유럽에서는 그 타고난 좀 이제 몸 때문에 좀 어렵다. 근데 김민재 선수는 그걸 초월한 초인적인 존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43분경에는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또 장거리 스루 패스 제대로 찔러줬고 로사노한테 로사노가 근데 여기서 터닝 슈팅이 홈런이 됐었거든요. 로사노가 전반전에 가장 안 좋은 선수였어요. 나폴리에서. 최근에는 경기력이 좋았는데 이 경기는
전반기 때 안 좋았을 때에 로사노가 나왔었다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됐건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로서 키패스까지 기록하는 또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인상적이었는데 일단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경기력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전반전에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죠. 네, 거기가 날카로움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요. 일단 뭐 이게 구역별 점유율 보더라도 나폴리가 가둬놓고 플레이를 했어요. 반면에 스페치아는 아예 내려와서 수비를 했었거든요. 점유율도 76대 24였고 그리고 구역별 점유율도 스페치아 수비 진영에서 36.3%, 나폴리 수비 진영에서는 18.2%. 사실상 가둬놓고 플레이를 한 건데 공격의 날카로움은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좀 그가 뭐 흡비차도 전반전에는 다소 조금 조용하게 플레이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사노가 부진했던 게 컸다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도 0.37골밖에 되지 않았었고 이 정도면 나폴리가. 한 골 확실하게 넣을 기회가 없었던 데다가 슈팅이 7개나 됐지만 유효 슈팅은 하나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네. 상대의 골문을 열 정도의 결정적인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 빅찬스가 하나도 없었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3회밖에 안 됐어요. 결국엔 스페치아가 전반전에는 조금 경기를 내줬다. 네. 일부러 지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려앉으면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0대0의 결과라는 것은 결국엔 스페치아가 원하는 대로 조금 흐름이 갔다. 그랬죠. 그리고 전반전만 놓고 보면은 이건 스페치아 흐름대로 가는 거고 나폴리가 고전하겠다 싶었는데 스팔레티 감독이 이번 시즌에 교체 카드들이 아주 그냥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후반 시작과 동시에 로사노를 빼고 폴리타노를 넣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바로 적중했습니다. 네. 킥오프와 동시에 로보트카가 폴리타노한테 롱패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폴리타노가 상대 수비 뒤쪽으로 파고들면서 경합하는 과정에서 상대 센터백인 레카의 핸드볼 반칙을 유도해낸 거예요. 네, 물론 뭐 이거를 뭐 머릿속으로 그리진 않았겠지만 어찌됐거나 폴리타노가 들어와서 네. 이런 균열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스팔레티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했다. 그렇죠. 앞으로 튀어오니까 레카가 당황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다가 팔을 뻗으면서 핸드볼 반칙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된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흐비차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좀 성공을 네. 시키면서 이제 선제골이 나왔고 선제골이 나왔기 때문에 나폴리는 부담 없이 그렇죠. 경기를 풀 수 있게 됐는데 예. 사실은 곧바로 이제 이른 시간에 두 번째 골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예, 61분경에 그냥 이거는 롱패스도 아니고 걷어내기였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오시맨이 수비보다 한참 뒤에 있었는데 진짜 미친 스피드로 가가지고 수비보다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넘어지면서 골을 넣었는데 문제는 그 앞 장면에서 상대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끄는 장면이 나왔다. 네. 처음에 이제 골이 취소됐을 때는 옵사이드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파울인가 아닌 것 같은데 했지만 느린 그림을 보니까 예. 이건 수비수를 명백하게 방해했다. 예.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수비합니까? 이건 예. 오시맨이 잘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된 거죠, 골이. 예. 하지만 이 장면 이후에 또 스팔레티 감독은 용병술을 또 시도합니다. 62분경에 지엘린스키를 빼고 엘마스 이거는 약간 조금 더 공격적인 교체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또 골을 넣겠다는 것도 있고 뭐 체력 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나폴리예요. 네. 그리고 엘마스 투입이 어느 정도 통했어요. 왜냐면은 이 골 장면의 기점이 엘마스긴 했었거든요. 엘마스가 측면으로 내주고 이걸 후이가 전진 패스 찔러줬는데 여기서 이제 흐비차가 크로스를 한 게 센터백인 니콜라우가 걷어내고 다시 이제 안파두가 걷어낸 게 높게 붕 떴거든요. 예. 여기서 오시맨의 미친 이제 피지컬이 나오는 거죠. 피지컬적인 능력이. 니콜라우와 그리고 또 이제 골키퍼까지 나와가지고 공중볼을 경합을 했는데 오시맨이 머리 하나가 더 뜨면서 헤딩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예, 본인의 파울로 놓친 그 골을 만회하는 또 결자 해지 득점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또 김민재 선수가 말씀드린 이 브라비아 선수가 미드필드 우측에서 예. 뛰면서 김민재 선수가 자주 부딪혔는데 뭐 측면에서 공 경합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뭐 튕겨져 날아가 버렸어요. 예, 예.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죠. 김민재 예. 선수한테. 예. 그리고 이건 깔끔한 수비였습니다. 예, 뭐 파울이 아니었고요. 예.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영리하게 상대를 잡아먹는다. 특히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까지 김민재 선수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예. 그리고 나서 또 오시맨이 한 골을 더 넣었네요. 예, 이거는 약간 수비의 실수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냥 칼달라 있잖아요. 예. 한때 그래도 이탈리아 수비의 미래로 불리기도 했던 선수였는데 로보트카가 압박을 오니까 백패스 미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흐비차가 가로채가지고 패스를 밀어줬고 이걸 이제 오시맨이 빈 골대에 골을 넣은 거였죠. 네, 그러면서 3대 0이 됐는데요. 뭐 그 뒤로는 이제 뭐 나폴리가 여유 있게 뭐 경기를 풀어가면서 선수 예. 교체를 많이 했어요. 힘을 빼면서 그러면서 뭐 일단은 슈팅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 후로는 그리고 뭐 75분경에는 흐비차하고 후이를 빼고 은도벨레하고 올리베라 넣었고요.
또 이제 82분경에는 오시멘 빼고 그 시메오네를 넣으면서 뭐 체력 안배에 나섰고 뭐 경기 전체 기록은 뭐 69대 31로 나폴리가 점유율도 크게 앞섰고 뭐 기대 득점수 1.82골 당연히 뭐 많이 앞서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결국엔 후반전에는 빅찬스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길 만한 경기를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반전에는 거의 뭐 특히 나폴리도 위협적이지 못했는데 후반전 폴리타노 투입과 함께 공격 위협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 기대 득점도 확 올라갔고 공격 위협도도 쭉 올라가고 그러면서 큰 격차를 드러낸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시멘 선수 같은 경우에 정말 대단한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어요. 오시멘 선수가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이제 시즌 21라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16골 이상을 넣은 네 번째 나폴리 선수가 된 거죠. 특히 뭐 그 비니시오 1955-56 시즌의 비니시오, 2012-13 시즌 카바니 이때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었었죠. 그리고 또 이제 2015-16 시즌 이거아인은 이거는 아직까지도 세리에A 역대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이었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오시멘 선수가 세리에A 무대에 와서 나폴리에 와서 기록했던 뭐 두 자릿수 골도 나빴던 건 아니지만 올 시즌의 페이스는 그야말로 커리어 하이인 것은 물론이고 지금 세리에A 전체로 보더라도 대단하고 벌써 20개의 공격 포인트, 특히 이제 득점왕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흡이차 역시 뭐 최고의 영입생이에요. 이날도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공식 대회 22경기에 22개, 즉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에A에서는 17경기 8골 9도움. 이것도 딱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인 거고 챔피언스리그에서 2골 3도움,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선수가 21살밖에 안 됐다라는 거 정말 놀라운, 정말 조지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거의? 물론 아직까지는 칼라제가 있긴 하지만은 칼라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선수죠.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와 더불어 올 시즌 뭐 세리에A 최고의 영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게요. 그러니까 텐텐을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10골 12도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1도움 아직 골 넣었을 때 이미 10텐텐이었으니까 이 기록이 미리 나온 건데 1도움을 추가해가지고 10골 12도움인 건데요. 일단 그 유럽 5대 리그에서 5번째로 텐텐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번 시즌 메시, 네이마르, 무아니, 그나브리에 이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최연소라는 거죠. 만 21세. 그렇죠. 앞으로 더 미래가 창창한 선수, 벌써부터 뭐 프리미어리그에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당연히 흡이차와 김민재, 올 시즌 세리에A 최고 영입이자 나폴리의 운명을 바꾼 영입. 이 김민재 선수도 기록이 준수했고 평점이 높았네요. 뭐 그러니까 평점은 7.4점, 이건 그 품목 평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이 높았죠. 91%였고요. 사실 그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롱패스 그래도 4회 시도해가지고 3회 성공시키기도 했고 공격 진영으로 패스도 7회를 기록을 했고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리커버리 5회가 있었고 태클 1회 그리고 클리어링 1회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공중볼 경합 승률이 100%였다. 역시 뭐 하늘의 제왕이다. 수비적으로는 할 게 없었지만은 대신 조금 더 윗선에서 많이 끊어내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클리어링 딱 하나만, 저 보라색이 클리어링이거든요. 저것만 이제 박스 안에서 한 거고 나머지 저 노란색이 리커버리여가지고 이제 5회를 조금 앞선에서 했고 특히 이제 본인의 구역이 아닌 오른쪽 가서도 리커버리 한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그 외에도 뭐 태클이나 가로채기를 앞선에서 했던 거였고요. 참고로 이제 리커버리는 5회로 후위가 이제 6회로 최다였고요.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선 패스를 상당히 많이 조금 기록을 한 거였는데요. 특히 이제 전진 패스 비율도 상당히 높았었고 그리고 전환 패스도 많았는데요. 일단 패스 70회 성공시켰는데 이게 로버트카 71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 패스 성공률 91%였는데 이것도 이제 라흐만이 92.1%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고요.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그 패스 성공률이 89.7%로 최다였습니다.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는 플레이메이커 같은 수비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스페치아는 오른쪽 공격이 죽었거든요. 오른쪽 공격이 죽었다는 얘기는 김민재 선수 때문에 그쪽을 파지 못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반면 이제 나폴리는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격들이 조금 전개해 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슈팅 찬스 패스 그래프 인크리즈 올라간 것과 이제 디크리즈는 줄어든 거, 파란색이 디크리즈인 건데 이 차이를 놓고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0.14로 네 번째로 높았다. 공격 기여도가 높은 수비수다. 약간 좀 풀백들이 많이 이 경기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이랑 이제 디로렌조가 위였고 그 다음에 흡이차였고 그 다음에 김민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찬스 그 리시브 그래프는 김민재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그 기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받아주고 또 연결해주는 네. 그런 그 윤활유 역할을 김민재 선수가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볼 전진 패스와 캐리 그래프인 건데요. 일단 볼 전진 패스가 후이하고 로렌조 다음으로 높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수비수로서는 당연히 전진 패스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네. 여기에 볼 캐리까지 있다라는 거. 네, 그 볼 캐리도 뭐 로렌조가 가장 높고 이제 로버트카 후이 크바라첼리아가 높긴 했지만은 그 다음 급을 그 폴리타노가 이 경기에서 좋았다는 게 후반전만 뛰고도 저 정도 나왔다는 거죠.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이날 경기는 공격의 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의 평가를 살펴봐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나폴리 매체인 투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에게 6.5점 주면서 항상 공격적이다. 그리고 나폴리가 전력을 다해서 밀어붙일 때 앞으로 나가서 수비할 네. 준비가 돼 있다. 즉 라인이 굉장히 높을 때 그 그렇죠. 뒤를 잘 커버하고 또 예방적인 수비를 펼치기 때문에 역습하는 팀과의 경기, 즉 사실 뭐 나폴리가 대부분의 경기를 주도하니까 네. 상대 팀이 역습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김민재 같은 수비수가 필수다. 네. 빠르고 나와서 잘 잘라주고 커버도 좋고 공격력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칼초 메르카토 같은 경우는 7점을 줬는데 뭐 쇼무로도프를 완벽히 봉쇄하고 침묵하게 만들었다. 근데 뭐 쇼무로도프는 혼자 거의 침묵한 거 아닙니까? 뭐 거의 있었는지 기억이 그렇죠. 안 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나폴리 지역 매체인 칼초 나폴리 1926 여기서 평가가 나오는데 상대 수비를 막아내는 이 피지코가 초능력 수준이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스트라포테레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대단한 힘, 지나칠 정도로 강력한 힘, 초인적인 힘이란 얘기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그 다연속 리커버리를 할 때 아마 이 표현을 쓴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김민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가 재계약을 하면서 바이아웃을 높이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나폴리 지역 일간지인 일 마티노에서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에게 그런 재계약을 하려면 연봉을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구단의 정책은 연봉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이번에 그 유벤투스 회계장부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 발생하면서 지금 그 이탈리아 쪽에서 그 자본적 이득 있잖아요. 예, 그거를 조금 강하게 막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세리에아도 전체적으로 파이가 더 줄어들 위기에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마치 라리가가 비율형 셀러리캡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처럼 지금 유벤투스 사건 때문에 예. 조금 세리아도 더 힘들어질 위험성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영리한 사업가인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는 지금 이제 세리아 우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팀의 황금기를 맞이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의 연봉도 높여줘야 될 수 있고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면서 오히려 네. 팀 선수단 전체 연봉 총액, 인건비 총액을 7,500만 유로로 낮추겠다. 개인당은 250만 유로를 넘길 수 없다. 뭐 이렇게 지침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김민재 선수를 잡고 싶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제시하는 연봉을 결국 맞출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이전에 이제 사실은 나폴리의 레전드 수비수인 브루스 콜로티 이분이 이제 그 철기둥이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어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분인데 그 까날레 팔이라는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민재에 대해서 정말 좋은 선수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김민재 본인이 나폴리에 남고 싶어하고 좋아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그거는 현대 축구에 솔직히 그냥 멋진 말일 뿐이다. 현대 축구는 돈의 신이 지배하고 있다. 즉 돈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김민재가 아무리 나폴리를 사랑해도 못 잡는다. 만약 나폴리를 우승한다면 그 우승 자체가 또 나폴리에 남겠다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떠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다면은 그러면 저는 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세리에아 우승만 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그러면 또 떠날 명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새로운 도전, 높은 도전. 그렇죠. 예, 거기다가 세리아 우승은 이미 한 거니까 예, 그러면 조금 더 챔피언스리그에 가까울 수 있는 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예, 거죠. 뭐 이것은 김민재 선수뿐 아니라 오시맨이라든지 크바라첼리아 뭐 이런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럽 팀들이 주목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런 경기 불황 속에서도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뭐 이적료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뭐 이 선수들을 충분히 유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루스 콜로티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올 시즌 우승했다고 해서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올 시즌까지만 볼 수밖에 없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뭐 최근에 영국 매체에서는 뭐 토트넘이 뭐 수비수 보강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뭐 저희가 뭐 소개드렸던 바가 있는 인카피에랑도 연결이 되고 뭐 김민재 선수는 뭐 연결이 많이 됐었어요.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최근에 그렇죠. 내가 토트넘 씨를 오퍼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언급한 인물이
데일리 미러, 일간지 미러의 편집장으로 활약했던 립톤이라고 꽤 현장 취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기자인데 이분이 했던 말의 골자는 뭐냐면 토트넘이 인카피에 관심 있고 김민재 관심 있다고 해도 솔직히 난 데려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네. 왜냐? 특히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데려오기 어려운 수준의 선수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폴리에서 잘하고 있고 못 데려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관심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의 급이 굉장히 높아졌고 나폴리가 지키기도 어려울 것 같고 김민재 선수는 아마도 올 시즌 세리에A 우승을 이룬다면 여름에 이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리에A 우승이 굉장히 좀 유력시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아직 인테르랑 밀란이랑 그리고 또 이제 라치오가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인테르하고 밀란은 밀라노 더비를 이제 가질 예정이죠. 예. 예,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이기더라도 한 팀은 밀려나게 되는 거고 무승부로 그치면 더 좋은 상황인 거고 나폴리 예. 입장에서는 예, 어쨌건 간에 나폴리가 인테르랑 라치오 밀란보다 한 경기 더 치렀다고 하더라도 승점 16점을 2위보다 앞서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엄청난 예. 차이예요. 나폴리가 스스로 많은 경기를 패하지 않는다면 거의 예. 선두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아탈란타가 사솔로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예, 더 이걸 벌릴 수 있었죠. 심지어 메을레와 무리엘이 이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아탈란타는 이거 도리어 4위 경쟁에서도 밀려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무려 나폴리의 세리에A 우승 확률이 옵타 통계 매체의 네. 분석 결과 98.76%. 이거는 네. 거의 100%에 가까운 그렇죠. 오차가 보이지 않는 수준이에요.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전반기 잘할 때만 하더라도 후반기 나폴리 모른다. 그래도 30여 년 가까이 우승 못하던 나폴리인데 쉽지 않다 했으나 이제는 거의 뭐 정말 그렇죠. 8번 우승 넘은 거잖아요. 도리어 예, 그 후반기 때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던 밀란이라던가 인테르라던가 그 유벤투스는 도리어 승점 3강까지. 그런 일까지 있었고 하면서 알아서 경쟁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나폴리가 도리어 더 독주 체제를 쭉 끌고 가고 있는 거죠, 현재. 예. 게다가 이제 앞으로의 일정도 좀 수월한 편이죠. 네. 뭐 크레모넨세 같은 경우는 승격팀은 현재 뭐 강등권에 위치한 팀이기도 예. 하고요. 물론 뭐 코파 이탈리아 4강까지 오르는 돌풍의 팀이 됐어요. 나폴리도 탈락시켰고. 예, 근데 그때는 나폴리가 많이 바꿨으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솔로가 근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예. 바로 지난 경기도 아탈란타한테도 이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솔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최근 기세가 조금 예. 무섭긴 해요.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나폴리가 좀 그렇죠. 앞서고 뭐 엠폴리전도 뭐 크게 문제가 안 예, 되고 엠폴리도 하위권이죠. 예, 예. 아마 나폴리는 이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집중할 것 같고 예.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또 2월 22일 새벽 5시에 열리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세리에A 우승도 이루고 또 사실은 오시멘이 최근에 그 나폴리 회장한테 나 챔스 우승이 꿈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챔스에서는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해집니다. 한준TV에서 김민재 선수의 모든 소식 또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한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